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편집 디자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그림, 이미지를 인디자인으로 불러오는 방법과 텍스트를 인디자인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은 파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이미지와 하나의 txt 파일이 있습니다. 이 txt 파일은 워드에서 타이핑을 하고 저장을 txt 파일로 저장한 것입니다. 물론 워드에서 작업한 워드 파일을 doc 파일을 곧바로 인디자인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txt 파일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미지들을 바탕화면에 마카롱이라는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림들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디자인에서 사용하는 그림들은 링크가 된 그림들이기 때문에, 즉 인디자인에서 보인다고 해서 그 그림들이 인디자인에 완전히 인베드된, 속하게 된 그림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경로가 흐트러지게 되면 그 그림들을 매번 찾아서 수정하고 갱신하는 불편한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의 폴더를 지정해서 위치도 지정해줘서 그 폴더 안에서 그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텍스트를 어떻게 인디자인으로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폴더는 닫겠습니다. 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글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 명령이 있습니다. 파일에 가져오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가져오려는 파일은 바삭하고 부드러운 맛 마카롱이라는 txt 파일입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txt 파일이 글 상자 안으로 불러왔습니다. 글 상자의 오른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데, 이 표시는 현재 글 상자보다 더 많은 글들이 넘쳐 있다는 소리죠. 카피들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선택 툴로 글 상자를 조금 밑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아직도 이 아이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카피가 밑으로 더 넘쳐 있다는 소리죠. 지우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문자 도구로 글 상자를 하나 만들고 파일에서 가져오기 명령을 실행해서 가져오려는 txt 파일을 선택하고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서체로 txt 파일이 인디자인으로 오게 됩니다. 다시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글 상자를 만들지 않고 파일에 가져오기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txt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글 상자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의 끝에 파일이 매달려서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해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왔더니 이번에는 프레임의 형태가 격자가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파란색 라인들은 프레임 격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프레임 격자가 필요 없습니다. 글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레임 유형에서 현재는 프레임 격자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졌죠. 다시 글 상자를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드래그해서 내가 필요한 그리드만큼 파일을 가져오고, 프레임 격자가 나타나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프레임 유형에서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단축키 컨트롤 D를 누릅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OK 하고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프레임 격자는 프레임 유형에서 텍스트 프레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몇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한 가지죠.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글 상자를 만들어서 텍스트를 가져오거나 단축키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가져오거나 빠른 방법, 편리한 방법이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가져온 후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텍스트에 관련해서 문자 메뉴에서 문자 패널을 꺼냅니다. 문자 패널을 불러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서체를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는 나눔 스퀘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눔 스퀘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자 문자 도구로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모든 문자가 선택된 겁니다. 글자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9포인트만 해보겠습니다. 9포인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간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자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디자이너가 자간과 행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면 안 됩니다. 자간은 마이너스 75 정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을 95% 정도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간을 조금 줄여볼까요? 한 14포인트 정도, 12포인트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서체를 지정해주고 크기를 지정해주고 자간을 지정해주고 가로 세로 비율을 지정해주는 것이 무조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어떤 카피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 과정은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간을 0, 또 가로 세로 비율을 그저 100%로 놓고 한다면 이거는 그닥 좋은 텍스트 레이아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정해서 자간은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100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자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정각 문자나 반각 문자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5 정도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도 보면 자간을 조절한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간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 95 혹은 90%도 괜찮습니다. 자, 90%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전체 선택 툴로 글 상자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절했는데도 아직도 카피가 넘치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빨간색 아이콘 부분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면 커서의 끝에 카피가 매달려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 상자의 크기, 하나의 글 상자를 그리드라고 합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리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해서 넘쳐있는 카피를 하나 더 그리드를 만들어서 보이게 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이 글상자와 글상자를 연결해주는 이 라인, 선은 텍스트 스레드라고 합니다. 텍스트 스레드. 텍스트 흘리기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 글상자에서 다음 카피가 어느 글상자로 이동해 주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죠. 만약에 서로 이어진 글상자를 조절을 한다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글상자처럼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상자를 조절했더니 또 넘치는 표시가 나옵니다. 카피가 더 넘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빨간색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서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텍스트 흘리기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스레드 됐다고 하는데 이 명령은 보기에 기타 명령에 텍스트 스레드 숨기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텍스트 스레드 표시가 나타나 있죠. 보기 명령에서 기타 텍스트 스레드 숨기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없어졌죠? 다시 보기에 기타 명령에서 텍스트 스레드 표시를 선택합니다. 단축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Ctrl Alt Y입니다. 현재는 스레드 표시가 보이고 있죠. Ctrl Alt Y, Ctrl Alt Y. 잡지나 신문이나 아니면 단행본 같은 경우에 이런 스레드 표시가 없다면 이 글상자에서 어떤 다른 글상자로 흘러가는지 카피의 흐름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스레드 표시는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Ctrl Alt Y입니다. Ctrl Alt Y. 자, 이렇게 이어진 글상자들을 하나씩 조절을 해본다면 만일 가운데 있는 글상자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운다면 그 지워진 글상자에 있던 카피들은 다른 글상자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글이 넘치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시 클릭해서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그리드를 지웠습니다.
두 번째 그리드 쪽으로 자동적으로 이동됩니다. 달콤함이 아삭, 흰눈처럼 기분 좋은 디저트. 요 카피가 지우면 두 번째 글 상자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면서 또 텍스트는 계속 흐르게 됩니다. 역시 지운 만큼 카피가 넘치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는 거고, 다시 클릭해서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한, 이렇게 스레드가 된 글 상자들은 툴박스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컨트롤 A 하면 모두 선택됩니다. 모두 선택하고 문자 패널에서 이제는 글자의 크기라든가 행간이라든가를 한 번에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나눔 스퀘어 고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딕의 경우에는 9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가 적당하게 좋습니다. 11포인트가 된다면 조금 큰 듯 보이는 거죠. 다시 컨트롤 A에서 9포인트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스레드 표시가 나타나도록 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글상자에 넘치는 표시가 또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컨트롤 A 해서 행간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네. 행간을 13포인트로 하니까 이제 넘치는 텍스트는 없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드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전체 선택 툴로 크기를 조절하고 높이를 조절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D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원하는 만큼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프레임 유형은 텍스트 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하고 문자 패널에서 글자 서체를 지정해주고 크기를 지정해주고 자간을 지정해주고 가로 비율을 지정해주고 행간도 조절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이런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리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몇 개의 그리드가 필요할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지만 카피가 넘치는 경우에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만큼의 그리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어떤 카피가 되었던지 간에 이 과정은 반드시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글자를 갖다 놓거나 위치 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간과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 행간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글자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개의 그리드를 가질 것이냐, 썸네일이 완성됐다면 그 그리드에 맞게끔 또 텍스트 행간 혹은 자간들을 별도로 또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A를 전체 선택하고 행간을 조금 늘려 보겠습니다. 단축키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컨트롤 A 하시고 자간을 줄이는 것은 뭐였나요? Alt
Alt 키와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화살표였죠. Alt 키를 누르고 자간을 줄이기 위해서 왼쪽 화살표를 클릭해 줍니다. 자간이 문자 패널에서 확인을 하면서 해봅니다. 자간이 줄어들고 마이너스 155, 마이너스 175 되죠. 그 다음엔 Alt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눌러줍니다. 자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행간은 어떻게 합니까? 행간은 Alt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 위아래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위쪽으로 향하는 버튼은 행간을 줄이는 것이고 아래쪽 화살표는 행간을 늘려주는 단축키입니다. 글자의 크기는 컨트롤 버튼과 Shift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의 쉼표 버튼 바로 옆에 있는 마침표 버튼을 누르면 글자가 확대되고 축소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는 이 문자 패널을 활용을 해서 일일이 하나씩 지정을 해주고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키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사용한다면 그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텍스트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컨트롤 A하고 행간을 조절할 때 이 행간을 잘 보십시오. 문자 패널에 있는 행간입니다. 이 부분 행간을 넓히면 행간이 2포인트씩 조절이 되기 때문에 2포인트씩 조절이 되고 있죠. 또 자간도 20포인트씩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조절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인디자인의 환경 설정에서 단위 및 증감이 있습니다. 단위 및 증감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 단위 및 증감 메뉴에서 커서 키는 0.25mm 괜찮습니다. 그 옆에 기준선 이동을 1포인트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크기, 행간도 1포인트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커닝이라는 것은 영문, 알파벳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간은 정각 문자인 한글에 해당하는 거죠. 자간은 10으로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죠. 자간을 좀 늘려 보겠습니다. 현재 자간이 마이너스 175로 되어 있는데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컨트롤 A에서 Alt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봅니다. 이제는 10포인트씩 조절이 되죠. 네, 적당한 겁니다. 이번엔 Alt 버튼을 누르고 행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행간을 좀 벌려 보겠습니다. Alt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에서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행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문자 패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제는 1포인트씩 늘어나고 행간이 늘어나고 또 한 번 누를 때마다 1포인트씩 조절이 됩니다. 글자 크기는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고 쉼표를 눌러봅니다. 9포인트, 8포인트, 7포인트 이제 한 포인트씩 줄어들죠. 글자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컨트롤과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마침표 버튼을 한 번씩 눌러줍니다. 이제는 글자의 크기도 1포인트씩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글자가 축소되었을 때 글자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회색으로 보이신다면 회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시 환경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 화면 표시 성능이 있습니다. 화면 표시 성능을 실행하셔서
오른쪽 부분에 보면 다음 크기 이하일 때 흐리게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글자의 포인트 크기가 7포인트로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이 포인트를 뭐 5포인트로 줄이는 게 낫겠죠? 5포인트 이하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저는 2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5포인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였을 때 글자가 줄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없어질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환경 설정에서 문자에 대한 세팅을 해 놓으신 후에 텍스트를 불러와서 정리를 하고 텍스트 흘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모두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죠. 컨트롤 D를 눌러서 가져오고 클릭해서 프레임 유형은 텍스트 프레임으로 하고 문자를 모두 선택하고 크기를 줄입니다. 자간을 줍니다. 문자 패널을 보면서 하죠. 자간을 마이너스 8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하고 서체도 나눔 스퀘어로 하겠습니다. 행간을 좀 더 줄여보죠. 자, 이렇게 일단 먼저 만들어 놓은 후에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는 넘치는 텍스트를 새로운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운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글 상자 안에서 그리드를 나눠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체 메뉴에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 있습니다. 개체의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합니다. 물론 글 상자를 선택을 한 후에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개체의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의 수가 현재는 하나죠. 2개로 해보겠습니다. 3개로 해보죠. 4개. 4개로 해볼까요? 그리고 간격을 3mm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드가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졌죠. 4열, 4열이라고도 합니다. 문자 도구로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하고 단축키를 활용하겠습니다. 단축키를 활용해서 행간을 늘려줍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열과 열 사이, 그리드와 그리드 사이를 3mm로 지정을 했더니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조금 늘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글 상자를 선택하고 개체 메뉴에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명령인데 메뉴바에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글 상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똑같은 명령이 존재합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간격을 조금 넓혀 보죠. 5mm 정도, 6mm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 상자를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글 상자를 다시 선택하고 문자 도구로 전체를 선택하고 행간을 조금만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글 상자 안에 하나의 글 상자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텍스트를 흐르게 하는 것은 텍스트 스레드가 표시되는 것은
각각의 글 상자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의 얘기인 것이고, 지금은 하나의 글 상자 안에서 그리드, 열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기능이 개체 메뉴의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라는 명령입니다. 개체 메뉴의 텍스트 프레임 옵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 같은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져와서 텍스트 스레드를 표시하고 숨기고 또 하나의 글 상자 안에서 열을 나눠서 그리드를 만드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쓰이는 인디자인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외워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는 말씀드렸던 과정을 꼭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인 편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텍스트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기본적으로 그래픽 요소라고 불리는 것은 텍스트와 이미지겠죠.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오는지,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